안녕하세요. 난나랭킹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때 억만장자였지만 현재는 파산에 이르게 된 10명의 부자였던 사람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부와 명성을 누렸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재산을 잃게 된 사람들이죠. 1999년 당시 한국의 대우그룹은 세계 2위로 군림하다 하루아침에 해체되었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이끌던 대우그룹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슬로건으로 공격적인 해외 확장을 추진했지만 과도한 부채와 외환 위기의 여파로 결국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때의 부와 명성을 누렸지만 극적인 파산으로 추락한 지구촌 억만장자들의 이야기 함께 보시죠. 10위 패트리샤 클루지. 한때 억만장자이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거대 미디어 제국을 세운 존 클루지와 이혼하면서 약 10억 달러라는 엄청난 위자료를 손에 넣었죠. 이 자산으로 그녀는 버지니아에 와이너리와 포도원을 세워 최고급 와인을 생산하며 명품과 사치로 가득한 삶을 즐겼습니다. 고급 예술품과 값비싼 보석들 그리고 부동산까지 그녀의 씀씀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치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그녀의 화려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와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3,500만 달러 약 450억의 대출을 받았지만 갚지 못해 결국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죠. 2011년 파산을 신청할 당시 그녀의 자산은 260만 달러, 부채는 4,750만 달러. 이렇게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한때 소유했던 와이너리와 포도원마저 압류당하며 화려했던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위자료를 대단합니다. 9위 앨런 스탠포드. 한때 화려한 재력과 화제성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앨런 스탠포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국 텍사스 출신의 기업가로 스탠포드 금융그룹의 회장이었으며 엔티가의 스탠포드 국제은행을 설립해 역외 금융업계에서 영향력을 떨쳤습니다. 그는 크리켓에 대한 열정으로 엔티가 지역의 크리켓 르네상스에 기여하며 최첨단 경기장을 건설하고 토너먼트를 후원해 지역 스포츠를 화려하게 부활시켰죠. 그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인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재력 뒤에는 엄청난 사기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스탠포드는 80억 달러에 달하는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고금리라는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혹해 막대한 양도성 예금 증서를 판매했습니다. 사실 그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 스킴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사기 행각이 밝혀지면서 스탠포드는 무려 1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가 쌓아온 모든 명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화려함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는 이야기 같습니다. 8위 에이큰 바티스타. 한때 브라질을 대표하는 억만장자였던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10위권에 손꼽히던 인물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광산, 에너지 등 수많은 분야에 투자하며 EBX 그룹을 이끌었고 그의 재산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수십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브라질 경제 전반을 움직일 만큼의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던 그는 엄청난 부를 과시하며 개인 전용 제트기, 초호와 요트와 같은 사치품에 아낌없이 지출하곤 했죠. 그의 부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주요 자회사인 OGX의 실적이 부진했고 원자재 가격까지 폭락하면서 그의 제국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재산의 99.5%를 잃게 되며 순자산은 마이너스 11억 달러로 추락했습니다. 브라질 최고 부호가 단번에 재정위기로 몰락하는 모습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바티스타는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으로 부채를 갚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2013년 파산 신청 후 브라질 당국이 브라질의 최고 기업들을 조사하면서 2017년 1월 바티스타를 자금 세탁과 부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리우데자네이루 전 주지사 세르히보 카브럴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2020년 3월 바티스타가 브라질 당국과 거래를 해서 4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1억 6천만 달러를 상환하며 검찰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현재 그는 새로운 사업 분야로 복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7위 숀 퀸. 아일랜드의 기업가 숀 퀸은 플라스틱, 유리, 호텔과 같은 산업에 투자하여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한때 아일랜드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로 이름을 날렸죠. 2008년 당시 그의 자산은 무려 47억 2200만 유로. 대담한 투자 스타일 덕에 빠르게 불어났고 특히 그는 부동산과 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다고 알려져 있고요.
슬리브 러셀 호텔을 포함해 대규모 호텔과 골프 리조트 소유주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모든 부를 한순간에 잃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앵글로 아이리시 은행에 대한 막대한 투자 손실이었습니다. 2011년 퀸은 결국 파산 신청을 했고 빚을 갚지 않으려고 은행에서 자신의 재산을 숨기려 한 혐의로 법정 모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슬리브 러셀 호텔 같은 상징적인 자산도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 이 호텔은 약 3천만 유로 매각되며 그의 마지막 남은 흔적을 잃게 되었습니다. 6위 엘리자베스 홈즈. 한때 세상을 뒤흔들며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는데 한순간에 몰락으로 끝이 난 사람.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바로 엘리자베스 홈즈입니다. 그녀는 2003년 스탠퍼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불과 19살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업 테라노스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테라노스는 단 한 방울의 소량 혈액으로 수백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전 세계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이로 인해 테라노스의 가치는 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2015년 포브스 선정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최연소 자수성가 여성 억만장자로 등극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2015년 월스트리트 저널의 탐사 보도로 테라노스의 기술이 사실상 허구라는 게 폭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황은 급변했고 홈즈는 이 거짓 기술로 수많은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2년 1월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이 징역 11년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년 5월에는 피해자들에게 약 6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요. 현재 그녀는 감옥에서 복역 중이며 화려했던 억만장자의 삶은 정말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5위 BJ 말리아. 인도 최고 부호로 불렸던 그러나 지금은 몰락한 억만장자 BJ 말리아. 그는 인도 주류 시장을 선도하던 유나이티드 브루어리 그룹과 고급 항공사로 주목받았던 킹피셔 항공의 창립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말리아의 자산은 약 12억 달러에 달했으며 그의 삶은 전형적인 억만장자의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호화로운 파티와 비싼 취미생활은 물론 고급 요트와 호화저택을 보유하며 사치스러운 소비를 즐겼죠. 이런 씀씀이는 그의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킹피셔 항공이 재정난에 빠지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항공사의 막대한 부채가 문제를 키웠고 결국 파산으로 이어지며 그의 부채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그의 자산을 압류했으며 22년 3월까지 말리아의 자산 중 일부가 압류되었습니다. 현재 말리아의 자산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재정 상태는 과거의 부채와 자산 압류로 크게 악화된 상태입니다. 4위 알베르토 빌라르. 투자 관리자로 큰 성공을 거두며 억만장자의 삶을 살았던 알베르토 빌라르. 그는 1981년 투자회사 아르메린도를 설립하며 순 자산이 무려 10억 달러 원에 달했을 정도로 성공을 이루었죠. 그는 자신의 부를 예술 후원에 아낌없이 쏟아부어 오페라 하우스 건립, 클래식 음악과 발레 같은 예술 분야에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내놓았습니다. 빌라르의 이름은 그가 후원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많은 예술기관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성공 후 정점에서 그의 삶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빌라르는 고객의 투자금 중 500만 달러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추가로 밝혀진 돈 세탁, 주식 사기 등 다양한 혐의로 인해 결국 그는 2010년 9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기부금은 여전히 예술계에 남아있지만 그 자신은 죗값을 치르며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21년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도 재기를 하지 못하고 9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위 비에르 골프르 구드민손. 비에르 골프르 구드민손은 한때 아이슬란드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과감한 투자와 화려한 씀씀이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죠. 2008년 3월 그의 순자산은 무려 11억 달러, 아이슬란드 최대 은행 중 하나인 란즈방키의 대주주이자 회장을 역임하며 아이슬란드 금융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축구 클럽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소유주로도 활동하며 엄청난 자금을 축구 산업에 쏟아부었죠. 그러나 불과 1년 후인 2009년 그의 재정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그의 사업은 휘청였고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가 감당해야 했던 부채는 무려 9,600억 아이슬란드 크로나,
약 7억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웨스트햄 유나이티도 결국 CB 홀딩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한순간에 몰락한 억만장자의 상징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2위 오브리 맥클랜돈, 미국 에너지업계의 선구자였습니다. 천연가스 개발회사 체서피크 에너지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로서 그는 1989년 톰 워드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셰일가스 혁명을 이끌며 미국 천연가스 산업의 거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미래도 없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이어갔고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의 자산은 절정기에 약 15억 달러에 달했고 과감한 사업 확장과 막대한 부채로 인해 회사는 점차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2013년 맥클랜돈은 투자자들의 압력으로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후 그는 여전히 개인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투자에 나섰으나 재정 위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씀씀이 또한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고급 와인 컬렉션에만 수백만 달러를 썼고 개인 제트기와 여러 채의 저택을 소유했으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와인 경매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그는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 날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의 죽음이 살이지 않을까라는 추정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맥클랜돈의 경력은 급격한 성공과 추락을 경험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브스지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무모한 억만장자라고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1위 버나드 매도프. 한순간에 천문학적인 부를 누렸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억만장자들 이야기. 이런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한순간에 망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번 인물은 버나드 매도프입니다. 매도프는 한때 나스닥의 외부 이사였고 미국의 대표적인 증권 중개인이자 투자 상담사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역사에 남은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폰지 사기의 주인공입니다. 매도프는 자신이 설계한 투자 프로그램으로 무려 65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끌어모았지만 그 대부분은 가짜 투자와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자금이었습니다. 2009년 3월 그는 연방법을 위반한 11가지 혐의로 기소되었고 같은 해 6월 최고 1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화려한 생활도 이목을 끌었는데요. 부자라면 당연히 있어야 하나 봅니다. 초호화 요트, 값비싼 미술품 컬렉션, 그리고 맨해튼에 위치한 초고가의 펜트하우스는 물론 프랑스 남부 해안의 빌라까지 소유했던 매도프는 사기를 통해 쌓아올린 부로 사치스러운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사기극도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었네요. 21년 4월 미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중 8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준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부자를 꿈꿉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대출금이라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